예, 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동수 증인한테 마이크 좀 일단 좀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김동수 증인한테 질의할 때는 우리 지금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 나와 계시죠? 예.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김동수 증인한테 질의할 때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네. 김기식 의원이랑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 핵심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료를 뭘 요구한 거냐면, 작년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는 것이고, 작년에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0억인가 80억인가 세수 감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60%가 부자 감소로 인한 것이다. 국회 예정처는 한 90조 되는데 그 중에 80%가 부자 감소로 인한 것이다. 이런 자료가 작년에 제출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하니까 오늘 그 답변을 갖다 바꾼 이유, 작년에 기재부에 계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담화는 하청 담화죠? 중앙 담화죠? 청와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네네. 자, 102개 아마 부총리가 했던 것 같은데 102개 경제 활성화 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리도 그 중에 몇 가지를 예시했죠.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국회 야당에 이러이러한 102개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102개 법안 목록 제출한 적 있어요? 저희가 협조 요청한 적 있어요? 102개 법안 만들어서 리스트 만들어서 제출한 적 있어요? 야당한테? 그거는 이제 각 부처가 주무부처가 상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장한테 확인해봤어요. 도대체 102개 법안이 뭐냐? 무슨 법안이냐? 리스트 제출한 적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TV에 나가서 102개 법안이 필요한데 국회가 통과시켜주고 있지 않다? 단 한 번이라도 야당한테 리스트를 제출해주고 이걸 부탁한다. 한 얘기를 해야지 그 정상적인 야당한테 협력을 부탁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태도 아니에요? 의원님 각 상임위별로 각 부처가 각 상임위별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정조위원장 아침에 다 확인하고 온 거예요. 여기도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갖고.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제를 직접 해서 각 부처 주제를 했든 안 했든 참여를 하면서. 아니 그럼 우리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장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자, 경제 활성화 법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쾌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과장해서 추계한 거 갖고 2020년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법 만들면 작년에 28만 명이었는데 내년에 200만 명 된다는 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의원님 작년에 그런 식으로 의원님 작년에 야당을 갖다가 위협하고 겁박하고 이런 식으로 대국민 담화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작년에 28만이 금년 9월에 76만이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금년에 기초해서 100만 명이 더 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편의상으로 기준치를 자꾸 바꾸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두개회사, 화학회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언론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재부에서 준 자료 갖고 추계한 거다. 고용창출 효과. 기재부에서는 그냥 우리 갑자기 달라고 해서 업계에서 한 얘기 갖다가 전달한 것 뿐이다. 담당관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독담화, 하청담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 전 국민 경색시키는 거예요. 대독담화 그거는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김동수 증인. 예.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에서 2011년 문건이 문제가 됐잖아요. 예. 2011년에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임. 이렇게 4대강 관련해서 문서 검증과 관련해서 이런 문건이 없었다.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예, 제가 재직할 동안은 그 문건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엊그저께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네.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예요. 저 나와 계세요?
2013년 2월 22일 손공공서기관이 문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에 가서 지금 카르텔국장 공정거래조정위원장이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김동수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라고 감사원 가서 지시를 합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파쇄 지시에 대해서는 김 국장이 나는 보고를, 김 국장은 지금 공정거래조정위원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할 테니 보안에 유의하고 문서는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손공공서기관이 감사원 가서 진술합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우리 타야태 국장님은 2013년 3월 15일 감사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죠. 첫 진술에서는 문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 본 적 없다. 작성 지시한 적 없다. 파쇄 지시 여부 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진술을 합니다. 근데 2013년 3월 18일 진술을 번복합니다. 손 계장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했고 당초 초안에는 없던 내용인 향후 계획을 더했다. 이 향후 계획이 대선 이후, 총대선 이후라는 것이 향후 계획이죠. 위원장에게, 김동수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안에 유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게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조사 결과서입니다. 문서로 확인해 준 거예요. 부인하실래요? 저는 세 번째 그 감사원의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1차 감사원을 조사하면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째, 둘째 조사는 총 10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3차 조사에서 이렇게 지시한 게, 이렇게 답변한 게 맞죠? 감사원에서 거짓말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다니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손공공서기관 조사 1차 조사 3월 15일, 3월 18일. 그 다음에 우리 당시 카야태국장 이렇게 진술했다고 보내왔어요. 감사원이 그러면은 허위로 국회에 답변을 보냅니까? 지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 3차 시 조사 시에는 제가 10시간 전에 그 조사를 위해 상당히 심신이 지치했었고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좀 반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아니 감사원 가서 감사원이 뭐 고문하는 데입니까? 심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심신이 워낙 미약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당시에 감사원 가서? 지금 감사원 가서 허위 조사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법 위반이죠. 아니면 지금 국회에 지금 오늘 위증죄로 걸릴까봐 당시에 심신이 미약해갖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당시에 어떤 감사원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10시간에 관한 10시간 조사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감사원 문답서라고 해서 이렇게 국회에 보내온 겁니다. 정확하게 대비표까지 해서 보내줬어요. 예, 그 문답에 대해서는 이 명백한 위증이죠. 여기 김동수 공정위원장한테 이거 보안에 유의하고 이게 정치적 파장이 큰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 총대선 이후로 미루자. 4대강 담합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의 문건을 갖다가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다. 근데 보안에 유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 하고 서로 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술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진술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 당시에 진술할 때 문답서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본인이 진술하고 문답서에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3월 10일 자, 이거 이제 이 감사원이 보내온 문건에 의해서 작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또 당시 카르텔국장이 위증했다는 것이 드러났.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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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외제차 위증을 해서 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뭔가를 갖다 제시해서 위증이라면서 발표했습니다. 네. 시간이 남으니까 보충 드릴 때 외제차에 불공정을 받아들이고 예, 예. 이거 가는 영문에 대해서 가능 걸린다고 공정거리 해야 되죠. 공정거래 조정위원회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년씩 조사해서 문제를 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샘물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 마무리합니다. 덤핑 판매에 관해서 공정거래에 신고를 했는데 샘물이 망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나서 시정명령 조치를 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보통 공정위의 조처 기간이 한 790일씩 걸리는데 이 외제차 문제도 영문 서류가 많아서 4년, 3, 4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많은 지금 딜러들이 공정거래위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되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예.